자, 교재 76쪽 27번 문제인데요. 자, 올해 문제고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자 ABCD에 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만 참이에요. 이것이 조건이죠. 자, 이 말은 자, 하나만 참이고 자, 거짓이 3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들 가운데 뇌물을 받은 사람의 수는 하고 나와 있고 조건을 1, 2, 3, 4라고 써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가 뇌물을 받았다면 B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자, 얘를 이제 기호해 보면 자, A라면 B는 받지 않았다. 자, 2번. 자, A와 적어도 한 명이니까 C와 D 중에 한 명은 받았다. 자, 3번.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은 받지 않았다. 자, 4번. B와 C 중 한 명이라도 받았다면 D도 받았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만 참이라는 것은 1번만 참이거나 2번만 참이거나 3번이나 4번만 참이거나 이런 걸 건데 자, 우리가 빨리 접근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것이 자, 거짓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의 거짓은 어떻게 되죠? 앞에 not이 붙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not이 붙으면 not A and not C and not D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A도 안 받았고 C도 안 받았고 D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B가 받거나 아무도 안 받거나 답은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거짓으로 놓았을 리 없다.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하는 접근이 시험장용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것을 자, 거짓으로 가정을 아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거짓으로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거짓으로 가정하면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not A and not C and not D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각각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자, 거짓으로 가정을 했어요. 자, 이것을 거짓으로 가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거짓이라고 써볼까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자, not가 있는데 요 not가 요게 참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잖아요. 그래서 3번 조건은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이 조건문에서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죠? P, Q, P화살표 Q에서 자, TT, TF, FT, FF라는 이 4가지 경우 수밖에 없고 자, 이 중에서 거짓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이 경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리표상.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 전건이 FF일 때 자, 이 P화살표 Q는 not P, OR, Q랑 동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F가 되면 앞에 부정과 합쳐져서 전체가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긴 둘 다 참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not A를 여기다 결합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F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번 조건도 참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조건에서 문두에서 하나만 참이라고 했는데 2번을 거짓으로 가정했더니 3번과 1번이 다 참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이 2번을 거짓으로 가정한 그 가정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참이라고 했을 때 아, 얘가 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A라면 not B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 B가 안 받았거나 C가 안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순 함원을 하면은 B 화살표 not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인데, 자, B와 C 중 한 명이라도 받았다면 D도 받았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2번 진술은 참이고요. 자, 이 1번과 3번과 4번은 다 거짓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진리표상 거짓인 것은 전건이 참, 후건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참, 여기가 거짓이니까, 자, A, B는 둘 다 받았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참, 여기가 거짓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C도 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참, 거짓이니까 D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A, B, C가 받았다. 정답은 4번. 3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27번과 올해 기출문제였죠. 또 지난 문제로 살펴보았던 26번은 작년 민간 경력자 언어 논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민간 경력자 문제와 어떤 이 5급 공채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 2개년간 입법고시, 민간경력자, 5급 공채에 이르기까지 진리표를 활용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진리표를 통해서만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의 해설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시험에 고득점을 맞았던 사람들 또는 검토 들어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우연히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들어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 때로는 틀린 해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중에 나온 해설지에도 이 문제를 진리표로 푸는 경우는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 진리표를 어떻게 쓰는 건가, 언제 쓰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가장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림으로써 진리표의 효용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